전효옥 작가님은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고 조금 더 제3자적인 시각에서 지금 상황들 바라보실 텐데 어떠세요? 글쎄요. 이 단식이라는 게 이제 시대 상황에 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 동영상을 봤으면 자작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돌계단에서 맞았어요. 예. 지금 그 정도에서 다행이지 만약에 뒤로 잘못해갖고 더구나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이어트를 해도 우리가 기운이 빠지는데 뒤로 넘어졌어서 만약에 머리를 다쳤다. 예.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정치에서 부추겨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의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중에서 굉장히 열혈 정치층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파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이제 정당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고 네,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부추긴 정치권도 문제고 또 이렇게 부추김을 능소적이 당해갖고 되도록 또 더 정치권보다도 더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말한 대로 더 뭐라고 할까 그걸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그걸 보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지 보고서도 그럴 수 있는지 굉장히 심각하죠. 씁쓸해요. 네. 이제 돌아가는 판이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아우 이럴 거면은 그냥 정치하지 마요, 국회하지 마요, 문 닫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어제 진짜 놀란 건 보통 악수를 청하면 예. 정치인이 악수를 청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네 하고 그냥 잡아주거나 그럼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거나 이러거든요. 한 분은 그 낮에 왜 맥주집에서 치킨집에서 맥주를 드시고 계신다 이러면서 휴일이니까 치킨집 안녕하세요. 들어가셨어요. 저한테 손 내밀지 마세요. 저는 문재인 탄핵시키려고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진짜요? 아이고 탄핵은 탄핵이고 저는 동네 국회의원이니까요. 그 이제 넉살을 피면서 손을 겨우 잡고는 나왔는데 그분의 언어도 아주 심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뭐 전역 그 작가님도 공감하셨습니다만 이 정치권이 무능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야권 지지자나 여권 지지자나 할 것 없이. 할 것 없이.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그 청와대의 그 OEM 정당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나도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보수의 어떤 입지를 더 좁혀지게 하고 또 스스로의 그 어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측면에서 정치적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작을 좀 제가 부드럽게 해보려고 신청곡 받으면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시작부터 무거워졌어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약속했잖아요. 다음 주는 꼭 신청곡 틀어드리겠다. 네, 그렇게 하죠 뭐. 그래서 준비는 해오셨어요? 박용진 의원님? 해왔어요. 뭐 해오셨어요? 이런 정치권 들으라고 우리 김건모 씨가 1993년에 발표한 핑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금만 앞에 한 소절 가능하세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너 웃을 수 있어. 이거잖아요. 네가 지금 나라면 웃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단식한다고 조롱하지만 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OEM 정당이냐 청와대 출장선 얘기하지만 하청 그거 정당이냐 자유한국당의 저 새누리당 시절에 늘 듣던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입장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을 좀 해보면 나아져야죠. 생각을 해보면 하나도 낮은 거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더 심한 수도 있는 것 하면서 같아요. 자, 김건모의 어쨌든 핑계. 자, 전효옥 작가님 오늘 신청곡. 저는 러브미텐더 하죠. 러브미텐더? 네.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러브미텐더? 아니 서로 좀 사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이가 너무 증오가 증폭되고 있어가지고. 찬송가를 하나 트시죠. 하하의 의미로. 찬송가나 마찬가지예요. 또 CBS니까 찬송가 틀어도 러브미텐더. 자, 둘 중에 어떤 곡이 우리 PD의 선택이 될지는 기대해 보고요. 신청곡을 들으려면 부지런히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네, 오늘 상한가, 하한가. 빨리 끝냅시다. 하한가부터 가겠습니다. 하한가. 박용진 의원님. 저는 오늘 하한가가 우리 하던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사람으로 해오겠다고 했으니까 김성태로 하한가를 잡았으나 김성태를 향한 폭력이죠. 저는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 약간 고민을 했어요. 이제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좀 의미가 다 전달되지 않았던 그런 단식, 느닷없는 단식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폭력 사태의 피해자가 되면서 전국의 중심에 서고 또 야당은 단결시키고 이런 면에서는 상한가입니다만 이 김성태를 향한 폭력이라고 하는 건 저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보고 맞아도 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정당한 어떤
행동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서서는 제가 예. 정치권이 그 증오와 폭력을 추방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못해낸 정치권을 제가 나무랬습니다만 예. 자책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것을 조장하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치는 내로남불해서는 안 되고 그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김성태 원내대표 하한가. 하한가다. 본인이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라기보다는 원내대표를 향한 폭력이기 때문에요. 폭력이 하한가다. 이 상황을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하한가요? 어떤 그렇게 하면 우원식 원내대표도 하한가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른 하한가는 민병두 의원이에요. 민주당의 민병두 네, 의원. 네. 글쎄 이 미투로 이제 민병두 의원이 그 당시에 민병두 의원을 이제 그러니까 그 고발했던 이제 사회적으로 고발했던 한 여성 A 씨는 예. 뭐라고 했냐면은 2008년 5월에 10년 전이긴 하죠. 네, 민병두와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까지 갔다. 그리고 민병두가 브루스를 추자고 하다가 이제 강제로 키스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뉴스타파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자 이제 민병두 의원은 모르겠다. 그리고 내 기억과는 다르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기자 출신이라 그런가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응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민병두 의원은 도저히 자기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서 의원직을 이렇게 계속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다. 예, 그리고 예. 또 부인인 목혜정 씨까지 이제 이런 경우는 별로 드문데 글을 올려서 뭐라고 했냐면 남편은 아주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강직한 삶의 글 기준을 올렸었죠.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조그만 잘못만 하더라도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반드시 이거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버한다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사죄하고 그럴 일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직까지 그 더구나 자기 지역구에서 뽑아준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역구에서 나가라고 하면 모를까. 그런 점에서 결벽증 운운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내렸는데 2달이 지나니까는 금방 또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복귀하는 그걸 보면서 네. 하한가 줄 수밖에 없다. 하한가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역구민 6,500명이 사퇴 철회해라 막 그 서명도 하고 회견도 하고 이 이랬대요. 지역구민 6,500명의 뜻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민 6,500명의 뜻을 그전에는 민병두 의원이 몰랐을까요? 그게 무슨 지역 구민들의 네. 6,500명이 이렇게 저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몰랐겠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 그냥 계속하라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 사퇴 얘기할 때도 그럼요. 몰랐겠느냐. 또 그런 것도 왜 이랬다 저랬다 모르면서 하느냐. 국회의원이 사퇴한다고 했다가 또 2달 후에 뭐 6,500명이 사퇴 철회 의견을 내니까 못해. 그러면 도대체 국회의원이란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사람이고 자기 말을 뒤집어도 되는 사람인가.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나 뭐 저도 민병두 의원이 처음 이걸 사퇴하겠다고 대응했을 때 전화를 해서 개인적으로 화를 냈어요. 저한테 정치 선배니까 선배들이 이러시면 어떡하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태산같이 무겁냐.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근데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민 의원이. 예, 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그런데 과연 지금 사퇴를 철회하면 2달 만에 사퇴를 이렇게 철회하면 우리 전 작가님처럼 이렇게 비판하거나 의심하거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그 흥분과 억울함을 가라앉히고 본인이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를 봐달라. 민병두 의원이 다시 복귀하겠다는 것에 결정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렇게 해서 더 단단하게 국민이 주어진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이거 내가 한번 하면 뒤집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그 흥분된 상태에서 했던 결정 그대로 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장지진다고 했던 이정현 의원 장지진도 들어본 적 없고 뭐 장지원 의원도 그 뭐 엄청 비난하셨던데 그 대변인으로서 대변인으로서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뭐 당을 탈당했다 들어왔다 나갔다 몇 번을 했는데 국민들 보기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까 남 비난하기 앞서서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라. 입장부터 여기서도 생각을 해봐야죠. 국회의원 그만둔다는 말을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하시는 분이면 다른 결정도 믿을 수가 없죠. 네. 흥분해서 내려놓을 지금 직이 아니다. 흥분해갖고 내려놓는 직이 아니죠. 또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라는 게 오죽하면이라는 게 글쎄 일반인들에게는 오죽함이라는 게 있지만은 정치권에 그 국회의원직 사퇴서가 한 두 박스는 쌓여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처럼 이번에 굉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져야죠. 민 의원은 제가 박세일 의원은 그만뒀어요. 네. 박세일 의원은 그만두신 분도 있다. 알겠습니다. 정은진 의원도 그만 안 두셨고. 민 의원을 한번 인터뷰를 조만간 해봐야겠어요. 어쨌든 두 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효옥 작가는 하한가 주셨어요.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넘어와 버렸는데 이게 지금 배후가 있을 거다.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달라. 이게 한국당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후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무능이 빚은 참극이고 그래서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작극으로 보는 것도 문제고요. 근거 없고 또 배후설을 제기하는 것도 오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도 아싸 잘 걸렸어 이런 느낌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이걸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처벌을 좀 낮춰주라라고 하면서 자기를 가해한 그 젊은이에 대해서 약간 용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본인이 또 국민을 공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좋은 태도를 보이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지 배우설, 조작설, 배우설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전국 덕고이죠. 전 작가님. 다른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배우설 이런 것까지는 얘기할 건 없지만 어쨌든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 직을 여당의 원내대표는 야당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단식까지 하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단식이다 하지만 그만큼 야당을 무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단식이라는 것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는 상황. 여당의 원내대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치력이 제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폭력 그 상황 자체보다도 그 전에 벌어진 의원도 아니고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가 단식하게 만든 거는 여당 원내대표 책임이 큽니다. 요거는 박 의원님이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효옥 작가님 말씀이 맞아요. 전체 상황은 그러나 팩트를 체크해 보면 단식 들어가기로 하신 날 오전에 이미 그 드루킹 특검을 받겠다. 그러니 지금 국회가 처리해야 될 일도 같이 처리합시다. 드루킹 특검만 처리하자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싫어요? 나가서 바로 단식 그 자리를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느닷없는 단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잘 그러니까 국회 문법으로도 잘 납득이 안 가는 상황으로 갑자기 단식이 들어가셨어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특검 하자고 오전에 얘기했는데 왜 오후에 단식을 시작하시냐. 받겠다. 우리는 특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패키지 되게 싫다는 거죠. 국회 전체를 어떻게 너 좋은 것만 해요. 그러니까 너나가 같이 좋게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때로는 남 좋은 것도 받아들여주면은 다 자기 좋은 걸 3배, 4배로 또 건질 수가 있는 게 정치예요. 조금 더 품어라.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드리는 조언은 그거고 박용진 원내대표 이제 끝났잖아요. 박용진 의원은 제가 또 원내대표로 원내대표 가긴 아직 멀어요. 박용진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히려 특검판 깨려고 오히려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전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 상황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위치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여당이 움직이는구나. 특검을 내가 받아냈다. 그리고 그거기 위해서 극적인 어떤 드라마를 위해서 단식 들어가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어요. 의심을 좀 하게 마지막 됐다. 꼭지를 딱 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이제 흘러가 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이상하게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것처럼 바보처럼 그 지역주의에 도전했는데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야 할 것이 내가 좀 손해보나 싶을 때 꼭지를 따고 풀어주면 그분이 승자가 된다고 봅니다.